네, 류동철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AWS에서 솔루션 아키텍트인데 이제 파트너를 담당하고요. 또 이 스페셜티를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에 대한 스페셜티를 가지고 AWS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AWS가 뭐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어떤 그 스페셜티를 가지신 분들도 좀 많이 포지션을 해 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모두 다 자기소개서를 따로 작성을 해오셨는데 사실 저는 그걸 따로 준비는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자면 대학교 때 이제 동아리로 시작을 해서 저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저도 아까도 우리 이승건님께서 라떼 얘기를 좀 하셨지만 저도 이제 NT라는 윈도우즈의 초기 서브 OS죠. 그 버전을 이용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이제 2000년도에 그 인터넷 영화관을 창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뭐 한 회원이 저희가 그래도 한 300만 명 중에 또 유료 회원이 한 10,000명, 15,000명, 뭐 2만 명, 3만 명까지 가는 어떤 회사를 좀 운영을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좀 새로운 것들을 좀 즐기고 또 뭐 이렇게 경험하고 또 MS와 관련된 SI 업체에서 좀 일을 하다가 뭐 최근 10년 사이에는 이제 게임 회사에서 저 이제 판교에 있는 게임 회사에서 저도 한 10년간 일을 했고 거기서 이제 뭐 일을 하는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 클러스트라는 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HA라고 부르죠. 하이 어베러빌리티 클러스터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MSCSC라는 지금은 이제 FCI라는 클러스터링 모니턴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MVP 활동을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19년까지 MS MVP로 활동을 했고 이제 게임 회사에서는 이제 인프라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시스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가 그 AWS로 이직을 작년에 하긴 했는데 그 AWS를 오기 전에 이제 게임 회사에서 제가 담당을 했던 게 저희 회사의 어떤 그 모든 워크로드를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걸 제가 이제 PM을 하면서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고 AWS로 이제 모든 시스템 다 옮겨줬고 저 또한 AWS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제가 소개할 게 조금 개발자분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큰 맥락으로 보면 저희가 다 알고 있으면 좋을 어떤 컨텐츠 아니면 내용들이긴 하겠지만 개발과 관련 없는 얘기라서 지금 2시간 동안 되게 열심히 들어오셨으니까 제 얘기는 조금 편하게 들으시면서 나중에 뭐 지금 각자가 소속돼 있는 회사에서 어떤 뭐 현재 온프레미스 환경이 뭐 꼭 AWS가 아니어도 뭐 타사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절차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 조금 얻으시고 또 실제로 아까 승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AWS가 아주 뭐 다양하게 기술 지원을 하고 또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하고 또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MS 애저나 뭐 구글 클라우드나 이런 것이 아니어도 AWS에서도 충분히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현대화라는 얘기, 그러니까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AWS로 모더나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뭐 .NET 환경이 그러면 AWS로 어떻게 모더나이제이션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모더나이제이션을 할 때 아까 짤막하게 이제 도구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도구와 또 AWS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좀 시간이 되면 뭐 동영상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제가 웹페이지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실제로 이제 어떤 현재 온프레미스에서 ASP.NET IIS 기반의 뭐 서비스를 포팅하는 것까지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AWS로 저희가 이제 뭐 MS 워크로드를 현대화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승건님도 이 장표를 보여주셨죠.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초록색이 이제 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AWS가 초기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윈도우즈 플랫폼에 대한 것도 사실은 MS가 애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2008년부터 사실 시작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탄탄한 어떤 기반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끝에 보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나중에 소개해드릴 어떤 그런 툴과 또 관련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윈도우즈에 대한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해 AWS에서는 많은 혁신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현대화에 대한 어떤 뭐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오늘 모든 분들이 이제 개발자이시고 또 뭐 현대화에 대한 어떤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뭐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현대화라는 게 이제 뭐 기존 어플리케이션, 지금 온프라미스든 뭐 현재 AWS든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가 더 높은 가치의 어떤 그 오픈 소스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렇게 약간 전환하는 프로세스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저희는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뭐 모든 분들이 저희한테는 고객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고객이 현대화를 해야 되는 이제 주된 이유는 뭐 잘 아시는 어떤 그 비즈니스의 어떤 역량을 좀 확보할 수 있고, 또 이 혁신 주기를 좀 가속화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모더나이제이션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AWS에서 이제 현대화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대화를 하는 것은 뭐 모든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뭐 인프라를 포함해서 아키텍처 패턴이나 뭐 프로세스, 인력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같이 포함해서 그런 여정을 저희가 비즈니스를 좀 빠르게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들 알고 있는 소속돼 있는 IT의 주요 조직 과제들인데, 뭐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뭐 위에 있는 내용보다 좀 아래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나중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자료이긴 해요. 이게 이제 저희가 현재 뭐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든 AWS에서 운영을 하든 어떤 그 운영하고 있는 그 모노리틱 서비스들에 대한 어떤 변환이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개발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조금 더 하나의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장표를 포함해 보았습니다. 네. 과제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언급을 많이 드리지 않을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AWS가 제공하는 어떤 그 패턴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윈도우즈 앱과 뭐 SQL 데이터베이스 정도로 좀 크게 구분을 해서 봤을 때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약간 뭐 세 가지 영역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있는 게 리호스팅이라는 거고요. 이 리호스팅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온프렘에 있는 어떤 인프라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그대로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해서 사용하는, 가장 마이그레이션으로 그 치면은 가장 단순한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어떤 리소스를 개발이든 뭐 이렇게 운영을 그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그대로 복사해서 옮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리호스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리호스팅을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대한 어떤 AWS가 제공해주는 EC2들을 활용을 하고, 또 뭐 MS SQL 같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EC2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그냥 자체 관리이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 조금 많이 그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할 때는 조금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완전히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 리호스팅된 이 시스템들을 그 리플랫포밍을 하는 단계를 또 거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컨테이너화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동화를 하고, 또 뭐 조금 이식성을 가질 수 있는 뭐 다양한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것들로 좀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AWS 플랫폼은 뭐 사용도 할 수 있지만 또 AWS가 제공해주는 매니지드 서비스로 전환도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해보는 게 거쳐갈 수 있는 단계가 이제 리팩터링이라는 단계인데, 이 단계는 이제 지금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더나이제이션과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은 어떤 OS의 종속성이 없이 다양한 플랫폼을 쓸 수 있게 하거나, 또 MS 워크로드를 쓸 때는 사실은 어떤 그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라이센스라는 게 약간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에 대한 어떤 그것을 탈피를 해서 오픈소스화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뭐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바로 리팩토링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마이그레이션 어떤 그 서비스의 그 경중 그다음에 전부 중요도나 아니면 좀 크기 사이징에 따라서 이거는 뭐 리프트 앤 시프트를 먼저 가기도 하고 아니면 초기에 리팩토링을 준비해서 바로 리팩토링 그 서비스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만들어서 올리는 케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뭐 기업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지금 단넷과 관련된 우리가 현대화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넷의 그 현대화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AWS가 이제 실제 고객들이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뭐 이렇게 현대화를 하게 되는지 뭐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요. 뭐 최초에는 뭐 아시겠지만 평가 단계라고 저희가 어세스 단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건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비즈니스 사례 도구들을 또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어세스 단계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빌라이즈라는 뭐 한국어로는 저희가 이제 동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클라우드에서의 그 솔루션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구축을 하고 또 이제 이 단계에서는 이제 뭐 모든 준비를 클라우드와 네이티브 서비스를 갈 수 있게 어떤 준비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어떤 계획 단계라고 그리고 이제 실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모빌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이 단계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좀 뭐 프로젝트가 성공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 클라우드의 여정에서 이제 뭐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 과정을 살펴봤다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현대화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가장 먼저 볼 게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모더나이제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고요. 앱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화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어떤 그 윈도우즈의 VM을 활용해서 할 수도 엘라스틱 빈스톡 같은 게 IIS의 ASP.NET을 엘라스틱 빈스톡으로 약간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 또 모더나이제이션 하는 것도 있고, 또 윈도우즈 VM 자체를 그냥 윈도우즈 컨테이너로 전환하거나, 또 단넷 프레임워크를 뭐 단넷 코어로 단넷으로 이동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모든 모든 서비스를 서버리스로 갈 수 없긴 하겠지만 단넷 프레임워크를 서버리스 환경으로 AWS 람다와 같은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뭐 조금 관심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너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저희가 또 현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QL 서버가 라이센스의 어떤 좀 종속성이 크다면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는 AWS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많이 그 툴도 제공해주고 서비스 기능도 많이 추가해놔서 조금 쉽게 모더나이제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인프라는 윈도우즈 서버 자체가 변환하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AWS가 제공해주는 뭐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 매니지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라이센스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툴을 쓴다든지 하는 형태로 가볍게 간소화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화를 하는. 그러면 다음으로 그 단넷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이든 인프라를 어떤 형태로 이제 저희가 조금 그 모더나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이게 이제 뭐 리호스트, 리플랫폼, 그다음 리팩토링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절차들을 좀 차트로 알아볼게요. 먼저 이제 리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대상 VM이 컨테이너로 갈 수 있냐 없냐를 따져보고 이게 뭐 컨테이너로 갈 수 없으면 저희가 이제 VM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뭐 관리형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AWS에서 제공해주는 관리형이냐 아니면 자체 관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엘라스틱 빈스톡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존 그냥 EC2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가 리호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고 만약에 그런 이 단계가 아닌
여기서 컨테이너로 전환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리플랫포밍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단넷 프레임워크나 뭐 이렇게 단넷 코어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쿠버네티스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아마존 EC2에서 호스팅되는 어떤 윈도우즈 컨테이너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팩토링이 가능하다면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좀 작업이 손이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그 리눅스 기반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직성을 가져갈 수 있으면 이런 서비스도 AWS 람다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AWS 파게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EKS 서비스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실 뭐 MS 워크로드를 다양하게 이제 뭐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는 표현도 맞고 또 이게 모더나이제이션을 한다는 표현도 맞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제가 마이그레이션을 표현하긴 했지만 전체 과정이 다 이게 모더나이제이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그 현대화를 할 수 있는 모더나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와 서비스를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아마 이게 조금 관심 있고 앞으로 좀 자주 접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인데 먼저 앱2 컨테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하고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건데 이게 운영을 좀 간소화해주고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해줍니다. 그래서 또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자세한 어떤 소개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 이제 아래 주소에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팅 어시스트 포 단넷은 이따가 좀 데모로 좀 보여드릴 거긴 한데 어쨌든 이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코어로 포팅하기 위한 그 인사이트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프레임워크의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스캐닝을 해서 단넷 코어로 이렇게 호환성 평가 보고서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도 생성하고 그리고 이제 호환되지 않는 패키지들도 이렇게 좀 그 확인을 하고 그 추천되는 어떤 코드도 제공을 자동으로 찾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익스트랙트4 단넷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넷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리팩토링하는 간소화할 수 있는 건데 모놀리틱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요즘 가장 핫하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트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각 부분을 이게 이제 실제로 여기서 작업을 하면 그 시각화해서 비주얼라이즈드해서 그 어떤 뭐 디펜던시와 어떤 서비스가 종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트로 변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AWS 툴킷 포 단넷 리팩토링인데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맞죠? 네. 거기에 설치를 해서 익스텐션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툴인데 이것도 이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리팩토링 할 수 있는 툴이고 그리고 이것 앞에 나왔던 이 단넷 어시스트 포 그 툴킷 이 단넷 리팩토링 툴하고 약간 비슷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 네 가지 도구가 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모더나이제이션을 하는데 사실 개발을 모더나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현대화하는 도구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게 AWS에서 제공해 주는 것 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는 DMS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걸로 실제로 제가 그 저희 게임 회사의 전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때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마이스QL로 변화를 먼저 한번 해놓고 그 마이스QL을 AWS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도 이 DMS도 이용을 했고 또 그 옆에 있는 그 스키마 컨버전 툴도 활용을 해서 조금은 생각보다 많은 기간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좀 간소화해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리팩토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어시스턴트 툴도 있고 그 저희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툴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벨 PC4 오로라 포스트그레SQL인데 이게 이제 MS SQL 서버를 그 포스트그레SQL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어떤 그 서비스인데 이 부분이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특히 SQL 서버를 쓰면서 가져가는 어떤 그 운영
그다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거에 좀 많은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내년 뭐 앞으로 계속 조금 더 강조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할 수 있게 저희가 좀 뭔가를 좀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게 조금 빨라서 저도 벌써 이 그 현대 프로그램 데모까지 오긴 했는데요. 이게 화면 전환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이거 미러링으로 바꿔서 잠시만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그 서버에서 단넷2를 포팅 어시스트 포 단넷을 설치를 하고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모더나이제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이제 지금 그 긴랩에서 기존 소스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 다운로드가 되면 이제 이 다운로드된 그 소스를 먼저 단넷 포 어시스턴스 에서 실행을 하기 전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현재 이 프로젝트의 버전을 먼저 이렇게 뭐 단넷 프레임워크 몇 버전을 쓰고 있는지를 좀 뭐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조금 당길게요. 네. 네, 이게 이제 실제 단넷 프레임워크 4.7의 뭐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얘를 절차가 제가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어떤 웹 화면을 그 디버깅을 실행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실제로 사이트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 이 사이트가 지금 단넷 프레임워크 4.7로 운영 중이다, 이걸 이제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포팅을 위한 툴을 실행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시작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포팅 어시스턴트 포 단넷을 실행을 하고,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제 그 포팅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걸 조금 지나가면 이게 이제 실제 그 아까 그 소스를 선택해서 포팅을 진행하는 작업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완료가 이렇게 되고 나면 이렇게 뭐 로그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로그를 보고 나면 실제 이제 어떤 것들이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은 호환성이 없다를 여기 이 리포팅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팅을 통해서 이 위에 있는 어떤 익스포트를 해서 그 리포팅 자료로도 볼 수 있고, 뭐 그냥 이 아래에 오버뷰로도 체크를 할 수 있고, 실제 이제 어떤 좀 상세하게 보시고 싶은 것들은 이 프로젝트를 눌러서 아마 확인도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뭐 API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이 호환성이 없다, 이렇게 조금 incompatibility에 대한 부분도 보여지고, 이렇게 해서 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체크를 하고 나면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어떤 추천되는, 그리고 이제 어떤 소스들도 이렇게 좀 변경할 수 있는 것들도, 그러니까 코드도
추천이 되고 그런 걸 좀 체크를 하고 나서 실제 이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얘를 포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포팅을 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포팅을 하면 어떤 버전으로 나중에 그 누게 패키지가 업그레이드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포팅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포팅을 시작하면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포팅이 완료되고 나면 이렇게 또 로그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포팅이 되고 나면 이거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에러 메시지인데 어쨌든 이렇게 그 스테이터스를 확인을 하면 이제 어떤 완료가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호환성을 가져갈 수 있다. 단넷 코어에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긴 해요.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뭐 윈도우즈 컨테이너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단넷 EKS나 어쨌든 리눅스 컨테이너로도 이제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사실 그 빌드를 다시 한번 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사전에 만약에 이런 서비스 툴이 없다면 저희가 한 땀 한 땀 처음부터 다 좀 체크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일들인데 이런 툴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서비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게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뭐 고객분들에게 이 워크숍 형태로 제공해주는 어떤 페이지이긴 한데 이게 원래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좀 보기 쉬우시라고 한글로 변경해 놓은 거고요. 지금 본 게 이 데스크탑 도구를 이용해서 그 포팅 어시스턴트 포 단넷을 활용한 거고 이제 이걸 보면 여기 저희가 이제 뭐 설정하고 아까 최종적으로 이제 그 포트에 대한 포팅을 어플리케이션을 포팅하는 건데 이게 되고 나면 리팩토링을 할 때 사실은 어떤 그 패키지 수정은 소스를 조금은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정해야 되는 소스들은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고 나면 이걸 이제 마지막 그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데스크탑 도구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아까 보여줬던 그 리팩토링용 그 단넷 리팩토링용 그 툴킷을 익스텐션을 활용해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 저희가 또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뭐 배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배포를 하는 게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컨테이너 서비스로도 할 수 있고 또 뭐 아까 엘라스트 빈스톡은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여러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전환을 할 수 있게 좀 지원을 해드리는 어떤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뭐 말씀을 드릴게 그리고 AWS가 제공해주는 그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이제 뭐 배포와 관련된 부분도 이런 그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단넷을 지원하는 파이프라인 그 CI/CD 배포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뭐 서비스는 인프라는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툴과 관련해서는 뭐 승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다른 어떤 오픈 소스 툴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보고 체험해 이렇게 실제 그 진행을 작업을 마이그레이션을 뭐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준비한 세션은 좀 뭐 간단하게 좀 빨리 끝나긴 했지만 여기까지이고요. 저희가 저는 이제 원래 소속이 이제 파트너를 대상으로 이제 어떤 그 MS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도 하고 이런 뭐 신기술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뭐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뭐 기술 지원 작업도 같이 하게 하는 거긴 한데 AWS에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또 마이크로소프트 프로덕트 워크로드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랑 같이 코워크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AWS-마이크로소프트 골뱅이 아마존닷컴이 이제 저희 팀이 내부에서 저희 MS 워크로드를 담당하는 팀이 받는 그 메일 주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마이그레이션이든 모더나이제이션이든 뭐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 덱이 공유되긴 하겠지만 이 뒷장에는 이제 그냥 뭐 조금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혹시나 이미 이제 뭐 AWS를 활용하고 있고 파트너도 이미 인게이지 되어 있는 어떤 회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회사들은 또 파트너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이런 자료들을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아까 순건님이 시작할 때 AWS가 단넷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이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 더 큰 컨퍼런스를 할 때도 뭐 또 다양한 세션을 가지고 이제 그때는 조금 더 딥다이브한 개발자분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어떤 세션들을 또 테크 트랙을 준비를 해서 선보일 예정이니까 그때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뭐 지금 오전이 아니죠? 첫 세션에서 승근님께서 하신 부분과 지금 제가 이제 뭐 소개했던 것 중에 소개한 내용 중에서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몇 시까지죠? 몇 분까지? 15분까지인가요? 네. 어쨌든 그래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한 7분, 8분 남았는데요. 뭐 이 자리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좀 자유롭게 좀 쉬시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